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오마이TV 그리고 공영방송 4사 민원연이 함께 만드는 언론 아싸를 뉴스 호로록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언론 아싸 고정 팬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접속하신 분들 원래 매주 수요일에 했던 거 아닌가? 오늘은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언론 아싸는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예, 이 언론 아싸가 있다는 게 좀 서글프긴 한데 왜 만들어졌냐 하면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현업자들 그리고 오마이TV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시민단체 이 민원연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언론인들의 치열한 저항도 보여드리고 거기에 또 매서운 회초리를 든 시민 목소리까지 쭉 전달을 해왔습니다. 저도 공영방송 전 직장 TBS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오마이TV로 옮기면서 지난해 3월,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 3월 이 언론아싸에서 대타 진행자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장악 폭주에 맞선 공영방송 사수 프로젝트 뉴스 호로록과 언론아싸 콜라보 오늘 11월 5일 화요일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뵈니 더 반갑네요. 이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희 민원연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뵙게 되니까 진짜 반가워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예. 일단 빨리 한번 소개하고 네. 예, 네, 얘기를 네. 나눌게요.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오늘 네. 오마이TV에는 처음 오셨는데 네. 일단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언론아싸 말고 이 출연할 때 왔던 거와 이렇게 또 언론아싸로 온 게 또 남다르고요. 또 제가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또 기자 생활을 했기 아. 때문에 오마이TV가 이렇게 근사한 예. 스튜디오에서 또 예. 지금 200만 독자 넘었잖아요. 또 이렇게 언론아싸랑 콜라보를 또 하게 되니까 예. 또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네요. 음. 네. 조금 전에 메이크업 받으실 때 저에게 했던 말투와 방송에서의 말투가 너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지금 우아하고 지적으로 네, 네. 보인다. 네. 예. 또 원래 댓글이 그런 게 예. 있나요? 제 소감이 그렇습니다. 오늘 처장님의 말씀이 이 방송 전과 후가 좀 다르다. 너무 다르죠. 예, 네. 좀 오늘따라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을 네. 예,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언론아싸가 원래 오마이TV를 통해서 송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방송을 주로 민원연 사무실이나 네. 이제 한때는 저희 KBS 본부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진짜 간의 수공업을 하다가 여기서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다르다. 예. 일단 빵빵한 장비들 네. 좀 놀랬고 스튜디오에 놀랬고 카메라에 놀랬고 조명 또 때깔에 놀랐어요. 조명 또 놀라고 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또 최지은 아나운서께 네. 또 놀라고 있습니다. 아유, 이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오시자마자 네. 기자의 모습으로 네. KBS 언론 비평 프로그램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네. 여기에서 이제 언론 아싸를 이 두 분과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게스트 분들이 계속 바뀔 네. 예정인데 사실은 언론 아싸가 붙으면 뭔가 신나야 되잖아요. 네. 뭔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아싸라고 붙인 게 이 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투쟁도 신나게 하자. 그 화이팅의 아싸 의미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게 언론의 주인이 원래 시민이고 국민인데 시민들이 지금 주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이 진정한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화이팅을 하자 이런 의미로 언론 아싸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희가 또 매번 끝날 때마다 네. 또 힘을 모으자라는 네. 의미로 또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싸가 되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다 아웃사이더처럼 빠져 있어요. 그렇죠, 뒤로. 그렇죠. 다 지금 인싸로 계신 분들이 너무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아싸로 빠져 있고 시청자들이 다 아싸로 빠져 있어서 그렇죠. 언론의 주인은 정권도 권력도 대통령도 심지어 대통령 부인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지금 투쟁의 한복판에서 오신 네. 우리 본부장님 투쟁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계속 저희들 투쟁은 해왔는데 예. 이제 뭐 본격적인 투쟁은 이제부터가 저희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박민 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박민 사장이 KBS를 망치고 있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일단 박민 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하는 일말에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처음에 박민 사장이 들어올 때 수신료 위기를 틈타서 들어왔었고 네. 수신료 위기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술 친구니까 뭐 해결해 주지 않겠냐. 예. 그래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수신료 제도를 망쳤으니 그래도 대통령실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네. 일말의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년 동안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고 그리고 이제 박민 사장은 곧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서야 속았다라는 거를 제가 보기엔 저희 KBS 동료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니 지금 말씀 한 번 마이크 기회 드리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보통 이 전에 진행했던 오윤혜 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칼같이 끊더라고요. 아니, 말이 뭐. 너무 길어집니다라고 끊고. 끊는 정도가 아니고 혼냈어요. 네,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이 혼냈죠? 그래서 제가 그 언론 학사 할 때는 네.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이거 말씀 많이 안 하셨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해야죠. 없지만 좀 이 뭐랄까 길이를 알겠습니다. 낄끼빠빠라고 하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끼었다 빠졌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우리 언론학사 애청자님 중에 한 분인 김건휘님이 있어요. 건희가 아니라 휘님 있는데 K님 오늘 장가 가세요 이렇게. 오늘 너무 메이크업을 예, 받으셔서 예. 여기에 오면 이제 신의 손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그러니까요. 변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돌잔치 하는 그 애 아빠 같다고 아까 처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분장을 정말 이제 조합 활동을 지금 3년째인데 네. 정말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 얼굴에 지금 카메라에 나가고 있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저기 한번 보시면 카메라 나오고 부끄럽습니다. 낯설죠. 여전히 적응은 안 되네요. 예.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장가 가세요라는 댓글이 나올만 합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KBS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박민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는 있었다.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박장범 씨로 사장 후보가 낙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최종 사장 후보에 올라간 그 인물들의 이미지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27대 사장 면접 대상자 박장범 KBS 뉴스9 앵커, 박민 KBS 26대 사장, 그리고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 이렇게 세 분인데 원래 KBS가 사장 공모하면 막 몇십 명씩 모이지 않나요? 그렇죠. 많을 때 30명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평균 그래도 최소한 10명 넘고. 10명 정도는 넘었었죠.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요 세 분 외에 한 분 더 있었죠. 한 네. 분은 대통령 충암고 후배. 후배. 대통령 그 출신 고등학교 충암고 후배. 근데 방송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건설회사 회사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그분 혹시 술 친구였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은 빠지고 네, 그분은 이렇게, 이제 그 처음 지원서 냈는데 그 이사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서류 3명. 심사에서 탈락을 한 네, 거죠. 네. 그래서 면접 대상자는 못 됐던 거였죠.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세 분 중에 저 존재감이 약간 미약한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존재감이 예전에는 뿜뿜했죠. 왜냐면은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나름 커리어가 있었던 분이고 예. 지금은 이제 고위 간부입니다. 방송주간이라고 하면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맡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망가진 KBS 뉴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총괄 보도의 총괄이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KBS 뉴스가 땡뉴 뉴스로 전락했다 네. 하는데 그 주범 실질적인 땡뉴 뉴스 KBS 신뢰도를 만든 추락시킨 사람이죠. 사람이다. 예. 그러면 저 세 명의 후보들 중에 박장범 씨가 사장 선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내부에서는 어땠었어요? 일단 박장범 전 앵커가 사장이 될 거라는 거는 연초에 있었던 파우치 대담 이후에 네. 항상 좀 계속 거론되는 빠지지 않는 예상이었죠. 다음에는 예, 예. 왠지 박장범이 할수 있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너무 충성을 해서 너무 충성을 했고 너무 또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 않습니까? 예. 파우치라는 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또 지원을
이번에 전체 지원자가 4명이었는데 예. 첫 번째로 지원을 했어요. 아, 1번으로. 1번으로 딱 지원을 했어요. 오. 그 자신감?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다들 좀 의아해했었고 특히 박장범 앵커가 70년생인가? 맞아요. 그래서 예. 젊어서 아직 정년까지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장이 되면 일단은 회사를 퇴직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퇴직이 남은 분들이 하시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것 네. 때문에 내부에서는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아, 그렇구나. 아니 박민 사장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술친구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낙하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박장범 앵커가 지명이 된 건 김건희 낙하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낀 것 아니냐. 파워가 그렇죠.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도 직접 그런 네. 언급 표현들이 나왔죠. 이게 대통령 낙하산을 제끼고 예. 여사 라인이. 예. 낙점됐다. 예,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네. KBS가 김건희 건희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참, 이거 어떻습니까? 좀 이런 말씀 들으면 참담하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예. 이번에 결국은 낙하산들끼리의 경쟁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전에 했던 시민참여평가단 제도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이사들이 서류 면접 보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면접 봐서 한 명을 예. 결정했는데 저희들 또 독특한 게 이사가 11명인데요. 사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이 되려고 하면은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면접 후보자 면접하고 나서 그 투표를 했을 때 한 번에 첫 번째 과반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파행적인 운영이 있어서 그것은 또 법적으로도 지금 가리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1차에 바로 박장범이 딱 결정이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뭐 결국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 아닌가? 아, 이미 내정이 돼 있었을 그렇게 것이다. 볼 수밖에 진짜 없는 말 것 같아요. 그대로 낙하산이네요. 그렇죠. 내리 꽂은 네.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시민평가단 제도라는 게 원래는 네. 정상적이라면 운영이 됐을 텐데 그게 네.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2018년에 KBS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요. 예. 그 후부터는 KBS, MBC 공영방송에서 사장을 선임을 할 때 시민들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예.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박민이 그 이전 사장을 책임을 물어서 이사해서 해고를 한 후에 강제 해임을 한 후에 박민이 들어올 때 패싱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자녀 임기니까 네. 급해서 그랬구나 했지만 요번에 정식 사장인데. 그렇죠. 3년 임기에 사장을 예. 할 때 KBS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의 대표이고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시민평가를 안 받겠다. 예. 그러니까 저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후보들이 난립을 했다. 만약에 이게 시민평가단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그러면 통과 안 되죠. 박장범은 통과가 안 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 편들기에 나서는 예. 이런 앵커 출신을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적임으로 볼 수가 없고요. 더욱이나 경영이라든지 이런 전무하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KBS를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 자리를 할 수 있겠냐? 예, 안 된다고 보죠. 아니 조금 전에 권력에 아부하는 앵커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르치길래 아니 나는 권력에 아부한 적이 없는데 찔렸네요. 아니요, 예. 아니 시민에게 네. 잘 보이는 방송은 예. 네, 좋은 방송이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영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표현 해주셨거든요. 그간의 이력이 어때요? 박장범 앵커의 이력, 사내에서의. 저희로 치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공채 네. 신입 공채 개수로 20기 기수이고 정확히는 아마 94년 4년, 12월인가 그렇게 입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입사를 해서 뭐 여기저기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여기저기 좀 부서에서 실제 일을 했고 하다가 한 10년 차 될 때부터 예. 앵커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찌감치 됐네요. 일찌감치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취재 현장에서는 사실 손을 뗀 거예요. 거의 계속 앵커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취재 현장에 들어갔던 게 런던 특파원 갔을 네. 때 특파원
대학원을 다녀왔고 그리고 나서는 또 앵커 하다가 그리고 뭐 이제 취재 일선은 아닌 뭐 부장 예. 역할을 하다가 관리자급으로. 관리자급으로 네. 하다가 이제 사장 비서실장 했었고 아, 고대영 예, 사장 시절에요? 하다가 비서실장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또 취재 일선하고는 상관없는 부서에서 좀 계속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의료진단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 예. 앵커를 또 했죠. 진행자를 그러니까 앵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행자를 많이 했지. 그래서 그 박장범 앵커가 사장 후보자가 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한테 어떤 사람이에요라는 거를 물어보는 기자님들의 질문이 많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기자라고 하면 예. 기사로서 얘기를 하고 기사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독 기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아는 주변에서 박장범이란 기자는 이런 기사를 쓴 기자다. 뭐 하물며 상을 받더라고 하더라고. 예.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번에 이력서에도 보면은 기자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상 수상 이력은 없었고 아니면 뭐 대단한 특종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러면서 한 10년 차 이후에는 앵커만 앵커, 했었고. 특파원, 간부, 비서실장 또 앵커 뭐 이렇게 하면서 회사 안에서는 꽃길만 그러게요. 걸었다. 진짜 이런 꽃길만 얘기들을 걸었네요. 하고 있죠. 예. 일찌감치 발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일찌감치 발탁이 됐다는 건 보통 이렇게 KBS 같은 방송국 큰 조직에서 발탁됐다는 건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게 위에 잘 보이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꽃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잘 보이는 건 취재를 잘해서 예. 발굴의 실력으로 네.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저희가 뭐 제가 그거를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넘어오시진 않네요. 그 질문에. 그런데 네. 일단 그 앵커로서는 괜찮은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계세요. 앵커로서는. 앵커로서는 그럼 방송 앵커만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냥 본인의 앞날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또 권력에 대한 권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에 대한 지향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우치 대담 하나로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분의 이런 그러니까 야심이 드러난 게 지난 2월에 그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 대담 네. 때 보면 뭐 지금 파우치 자그마한 백 이 용어가 너무나 부각이 돼서 그렇지 그때 보면 그분의 행적이요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실이 예. 이렇다고 한번 앉아보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 의자에 자리에 맞아요. 예 덜썩 앉아요. 예. 저기 앉은 사진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저 포즈 예. 보세요. 저러면서 여기 앉아본 소감에 대해서 저분이 그때 그 말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잠시나마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의 야심이 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발언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 앞에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고 대통령 의자에 앉아서 잠시나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발언을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박장범 앵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런 발언을 하는. 아니 뭐 저는 발언을 떠나서 네. 저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매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고 부적절했죠. 예. 저 프로그램이 그 제작된 계기 자체가 예.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언론이 묻지 못하는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어를 하고 예. 그때 논란이 됐던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그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그마한 백이다. 예. 이렇게 그 축소해서 애써 축소해서 그때 이후로 저 방송이 나간 이후로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치하하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던데. 예. 나는 소문이 그런 KBS에 쫙 소문이 돌았죠. 그 후에는 있습니까? 그 소문이 있었고 예. 그 전에는 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엄청 박장범 전 앵커가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요? 어떤 불만이요? 불만 있을 게 뭐가 있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라고 하면서 이런 거가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 프로그램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각본에 짜여진 그렇죠. 거였는데 연극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 프로그램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적인 요소라든지 대통령실이 연출돼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대신해주는 이런 네. 것 때문에 요즘 뭐 유행하는 얘기죠. 약속 대련이라고 이런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충분한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장범 앵커가 굉장히 대통령실에 들들 볶였다, 볶이고 있다, 뭐 이런 하소연을 네. 주변에 했었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그 이후에는 방송에 나가고 난 이후에 정말 잘했다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렇게 하소연하고 툴툴거렸다라고 치기에는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본인이 주도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정말 용산맘에 그게 쏙 들게. 그러니까. 툴툴거리고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할 거였으면 그 이후에 나 전화 받았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야죠. 안 해줘. 본인이 정말 부끄러웠다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본인이 네. 직접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네. 것은 이른바 이 파우치 발언이 요번에 그 사장 후보로 면접을 보거든요. 예. 이사회 때 면접을 보는데 그 이사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 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않고 자그마한 백 뭐 이렇게 부르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분이 이때 이거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또 충격적이에요.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구분하는 품목은 생필품과 사치품 두 가지 분류이지 명품은 없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아니면 사치품이다. 네. 그리고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답변 자체가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영방송 사장이 자격이 그러게요. 있냐. 네. 기본적으로 없다.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에게 필수품이었을까? 사치품이었을까? 오히려 네. 이거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사치품일 수 있지만 필수품일 이었을 수도 있던 거 아닌가? 그러면 그녀에겐 이게 없으면 생존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조그만 파우치라고 이게 얘기를 했던 없으면- 거였나? 왜 필수품을 자꾸 다른 사람들은 명품이라 그렇죠. 하니까. 예, 예. 이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신선한 발상이네요. 디올백이 생필품이다. 네, 그 발언한 지 8개월도 안 돼서 예. KBS 사장 후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KBS에서 어쨌든 보직이 부장까지밖에 안 했던 사람이 사장으로 이렇게 영전되고 예. 발굴된 경우도 처음 아닙니까? 굉장히 드문 예. 케이스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퇴직이 많이 좀 남았다고 하는 네. 얘기는 보통 KBS 사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사내에서 국장이나 그 임원이라고 하는 본부장 정도를 하면서 그래도 사장 옆에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KBS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경험하셨던 분이 보통 이제 사장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박장범 앵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것도 굉장한 검증 항목에 들어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KBS 사장으로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언론 시민단체가 다 같이 규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부방송 조공방송의 네. 주범이기도 하지만 또 이분이 사장으로 후보로 추천되고 선임되는 과정 자체도 위법하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또 KBS 내부에서 예.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그날 그 사장 후보 면접 보는 날 KBS 분들이 파업 투쟁 하루 네. 24시간 투쟁하면서 네. 그 앞을 24시간 지켰거든요. 근데 봉쇄당했다고 하던데. 그 시큐리티 분들에 의해서. 아유. 외부 분들이 네. 못 들어가게 한 거고. 외부 분들은 못 들어오셨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알았는데 KBS가 정말 큰 회사는 맞고 예. 회사가 크니까 구멍도 많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한 600여 명이 몰려왔는데 이 막아야 되는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박장범 박장범 얼로 앵커는 들어갔어요? 아침 7시에 올라가 있었대요. 이사들한테 면접 면접을 시간이- 보는 게 면접이 10시부터 시작이었고 이사회에서 이사들께는
9시 45분까지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7시에. 7시에 올라가 있었다는 그것도 거예요. 제일 먼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랬겠죠. 예. 와, 원서 접수도 1번으로 하고 면접도 1번으로 보려고 이제 그래서 일찌감치. 저희들이 갔는데 이미 이사들도 저희보다 더 일찍 올라갔고 그래서 저희들은 후보자라도 막자 예. 내지 내려오면은 어차피 면접 보고 갈 거니까 가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금 현재 무단협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 어떻게 할 거냐, 예. 공정방송 제도 지킬 거냐 이거를 따져 묻자, 확답을 받자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길을 막고 예.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길 중에서 저희들이 구멍이 많아서 구멍 중에 한 곳으로 갔습니다. 예. 아니 무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멍. 우리 왜 개구멍 들어간다. 왜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를 보는 거죠? 개구멍. 네. 예. KBS 개구멍이 많았군요. 예. 개구멍은 아니고 문은 정식적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람이 출입문. 다니는 출입문이 예. 사람이 다니는 출입문인데 그 문이 좀 많다. 네. KBS가. 아 정말 놀랐습니다. KBS 건물이 잘못했네요. 너무 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큰데 그럼 그 안에 지금 600명이 몰려왔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지금 조직 내에서 이 반발 분위기가 거셉니까? 어때요? 일단 박장범 앵커가 사장 후보자가 됐다는 게 발표되자마자 사내 협회들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지금 또 몸담고 있는 기자협회 그리고 PD협회 예. 전국 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술인협회에서 성명을 냈고요. 일제히 나왔죠. 네.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내니 박장범 앵커가 평소에 뉴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곁에서 봤던 보도본부 기자들이 저희들 공채 기수별로 예. 반대 성명을 쭉 올렸죠. 아,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네네. KBS 기자들도 반대한다. 박장범 하면서 네. 기수별로 진짜 40기, 41기, 34기, 42, 3, 8. 예. 저 재밌다. 파우치도 술 친구도 사장이 될 수 없다. 아, 파우치도 지금 앞에 34기가 파우치도 술 친구도 사장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사에 예. 그 다니고 계신 최고참이 18기 선배가 계신데요. 네. 아, 18기. 예, 18기에서 막내 50기까지 모든 기수들이 연명을 했습니다. 물론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예. 그런데 한 500명 가까운 네. 기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60% 되는 거 아니에요? KBS 기자의? 60% 넘습니다. 아, 60% 넘게. 네, 넘습니다. 이 예. 파업 24시간 동안 파업을 결정하신 게 윤석열 정권이 이래로 처음 언론사 파업인 그렇죠. 거죠? 공정보도 공정방송 예. 쟁취를 내건 언론사에 이게 24시간 하루 파업이지만 이건 최초의 파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우 용감한 예. 저항이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아침에 네. 응원하러 기자회견하러 KBS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안에서 그 곳곳을 물론 구멍은 못 막으셨지만 너무 넓어서 예. 다들 투쟁하느라고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희도 밖에서 계속 이제 KBS에 항의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시민 참여를 배제한 채 그렇죠.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거 무효다. 이거 네. 우리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예. 사장 선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저희 항의하는 공문도 보내고 지금 그랬죠. 뭐 시민 참여 평가 제도를 없앤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박장범이라는 사람을 사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는데 참여한 이사들이 2인 방통위 체제에 의해서 추천돼서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아시듯이 최근에 법원이 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리는 의결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벌써 5번이나 네. 그런 네. 판결을 내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박장범 앵커를 사장 후보자로 뽑았던 이사들은 KBS 사장을 선임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장범도 박장범이지만 네. 사실 그 임명을 제청한 이사들조차도 그렇죠. 그 자격이 자리에는 없다. 있어서는 지금 안 되는. 그렇죠. 적법하지 않은 거죠. 네. 현재 그 7명이거든요. 그 여권 성향의 이사들이 7명인데 이 7명이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가처분이 지금 벌써 신청이 돼 있어서 네. 법원에서 심리를 다투고 있어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은 만약에 위법하다 이러면은 자격을 상실해요. 이 분들이 KBS 사장을
심사를 해서 선임을 후보로 선출을 했다. 이 자체도 불법이 될 수 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또 임명하면은 임명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걸 법적으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걸면 또 그때 가서 이게 또 사장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이사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냈는데 네. 이것이 방통위하고 정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실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연자.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선임될 때 결정이 날 때까지 네.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무효다라는 것. 그러니까 박장범 앵커를 사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이 다시 또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가처분을 빨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법원의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법원에 낼 탄원서를 받고 있고요. 저희 뭐 지금 준비는 못했는데 저희 그 인터넷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탄원서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혹시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시간 내셔서 시간을 좀 내셔야겠죠. 네. 내셔가지고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꼭 탄원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KBS 언론노조 언론노조 KBS 본부.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 이렇게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낼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사는 그 지역의 국까지 명기하시고 이름하고 연락처만 쓰시면 법원에다가 네. 시민의 예. 이름으로 탄원을 이런 아, 내용의 시민 탄원서를 낼 지금 수가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는 지금 그 가처분 신청 내서 빨리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통위하고 정부가 이거를 지연하려고 하니까 예. 빨리 결론을 내게 해달라, 빨리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이와 똑같은 이유로 MBC 대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예. 이사분들이 가처분을 냈는데 그건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고도 결정이 돼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단 2명의 이진숙과 김태규. 네. 이진숙 씨는 잘 아시잖아요. 그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지금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지금 그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박문진 이사 선임한 건 위법하다 해서 그분들이 선임한 박문진 이사들은 그 박문진 이사 자리에 앉지도 자격이, 못했죠. 네. 예, 무효가 됐죠. 임기를 시작도 못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예요. 그 지금 KBS 7인의 이사도 그렇기 때문에 법리로 따지자면 이분들도 당연히 이사 선임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재판을 지금 지연하고 있어요.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풀릴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마이TV 채널로 뉴스 오로록과 언론아싸 콜라보로 오늘 KBS 얘기를 주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좀 뜨끔한 댓글이 하나 와서 네.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질문 네. 여쭤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종준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인 언론인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박장범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 예. 저희 내부에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 박장범 앵커는 KBS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많은 KBS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결국 KBS가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방금 전에 띄워드렸던 탄원서 같은 경우도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지금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소송 당사자는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그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소송을 제기한 거는 KBS 이사회 중에서 소수이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하셨고 대신에 저희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이 조합에 많은 조합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파업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모여서
막아내려고 했던 거였죠. 알겠습니다. 예,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아니 근데 눈빛이 느껴졌어요. 네, 지금 내좀 쏘고 있는 거 보고 계셨죠? 계속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네. 이런 댓글을 주시는 데는 네. KBS에게 실망한 부분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뉴스를 틀었을 때 네. 나오는 꼭지들이 네. 아니 다른 데는 지금 다 핫한 뉴스를 이 뜨끈뜨끈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KBS는 왜 저래? 네.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 KBS가 요즘에 정말 제가 KBS가 이렇게 소신 있게 나홀로 나홀로 소신 있게 나홀로. 행보를. 근데 그 예. 소신이 정권과 권력을 위한 소신이어서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10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명태균 씨가 예. 직접 그 통화한 공천 개입 그 의혹을 사실일 거다라고 예. 보여주는 그 통화 녹취 예. 공개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지금 나라가 이걸로 온통 들썩들썩 그렇죠.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다라는 예. 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인데 그날 KBS 뉴스가 이걸 어떻게 다루냐 하면 모든 방송사가 톱이었습니다. 심지어 MBC나 다른 방송사에서는 막 10곡지, 뭐 최소한 막 7곡지, 서로 8곡. 단독 가져가려고 난리였잖아요. 취재 네. 경쟁 뜨겁고. 네, MBC하고 JTBC가 뭐 단독이 네. 막 5곡지 이상씩 쏟아졌던 날인데요. KBS가 이날 8번째 꼭지로 아. 다룹니다. 그러니까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인데요. 메인 뉴스 꼭지가 보통 한 20개에서 25꼭지 정도 그 되죠. 정도 되죠. 예. 예. 그 중에서 8번째라고 하면은 중반 이후가 되죠. 그리고 KBS가 관련해서 다룬 거는 3꼭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날 MBC는 11건이었고요. SBS 11건. 저희 민원연에서 모니터 분석한 거 보시면 아니 알 TV 겁니다. 조선보다도 적네요. 그렇죠. TV 조선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 그 A보다도 적고. 편파 방송 네. 의 대표로 꼽는 게 종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뭐 TV조선 채널A가 편파 방송으로 시민들이 한때 이 방송 재승인하면 안 된다 이런 운동까지 저희 민원연에서 적극적으로 운동 펼쳤던 대표적인 방송사예요. 그런데 TV조선이 그 편파 방송의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데 KBS가 저렇게 3건밖에 안 못했습니다. 된다. 네. 이 얘기를 우리 처장님이 하실 때 네. 우리 본부장님의 표정이요. 지금 카메라 잡아주시면 지금 지금 내가 그랬죠? 웃는 게 아니야. 네. 내부에서는 진짜 심각하다고 볼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도 방송 참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일단 뉴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각 언론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뭐 내지 뭐 더 네. 넓게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를 이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 기억으로 그 첫 곡지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네. 젤렌스키 북한 아니면, 네. 대통령의 이른바 단독 인터뷰를 첫 단독 번째 인터뷰를 꼭지로 했는데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지금 KBS에서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KBS의 시청자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보도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뉴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뉴스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얼마만큼 뉴스 가치가 크다라고 판단하느냐는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뭐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이나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언론사는 다 첫 번째 꼭지로 다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기자들이 KBS에도 훌륭한 기자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사를 쓰고 발제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위에서 이게 커트가 당하는 건가요? 방송은 사실 좀 팀 협업이에요. 팀 협업.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는 방송 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자 혼자 아무리 설쳐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기자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자원 움직여야 되면은 취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취재 승인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자기가 발굴해가지고 이거를 내겠다. 네. 뭐 발제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발제를 했을 때 좋아 그러면 너 이거 다 취재해가지고 방송 뉴스로 만들어라고 하는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스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박장호 앵커 같은 사람들이 뉴스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날 KBS 보도가 저렇게 대형 사건을 참사. 외면했다. 네. 외면한 정말 보도 참사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첫 꼭지로 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한 꼭지가 무려 7개나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뭐 한미 연합 훈련 등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이 7꼭지나 돼요. 그날 네티즌들이 댓글에 KBS가 언제 우크라이나 방송됐냐. 네, 이렇게까지 달릴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게 대북 위기를 조장한다. 네. 그다음에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KBS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뉴스들을 대거 배치하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이런 공천 개입 사건들은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건 정권 편들기를 넘어서서 정말 이건 이제 여론 조작 수준이다.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게 내부에 이제 지금 계속 내부에서 노조나 구성원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예, 이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그 명태균과 윤 대통령의 녹취는 워낙 큰 사안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언론인들도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태라면 KBS 기자가 과연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보통 그래도 기자회견을 하면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KBS를 비롯해서 주요 방송사 내지 주요 일간지는 항상 질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까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한 질문.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좀 시간을 때웠던 것 아닌가. 그래서 7일 예견된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대통령도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KBS 기자가 무슨 질문할지도 이거를 또 신경 써야 하는. KBS 기자는 무슨 질문을 할까? MBC 기자는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지난번엔 배제됐잖아요. 배제가 됐었죠. 네, 지금 KBS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들기 보도도 심각하지만 사실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네. 이것도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첫 보도를 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9월 5일 이후 26일간 저희 이제 민원연에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KBS가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26일 동안 다룬 게 1.5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우와. 저게 이제 방송사 메인 뉴스를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네, 저기 보면 평균 12.9건이죠. TV조선 11건인데 KBS 1.5건입니다. 야. MBC 28건, JTBC 23건. 예, 왜냐하면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여러 뭐 정황을 뒷받침할 네. 여러 증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있죠. 예, 이런 1.5건이라는 건 이거는 정말 이게 정상적인 뉴스나 방송사이기를 포기한 수준인데 이런 거를 주도한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박장범 씨예요. 이런 분이 KBS 사장하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용산에 KBS 공영방송을 바쳐서 조공방송, 아부방송에서 사장 후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KBS를 망치고 망가뜨리려 하느냐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죠. 아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용산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장범 KBS 사장 후보도 이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박장범 사장 후보자는 뭐 아직 뭐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거기에 낄 수조차 없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명태균 같은 협잡군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꼬이는 거를 막지 못한 대통령실 관계자 내지 정부 정책을 산으로 끌고 가는 강료들에 대한 뭐 쇄신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KBS는 아직까지 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내가 박민 날렸잖아. 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박장범이 잘하겠지.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네, 박장범 매우 훌륭한. 예. 예. 아 저기 근데 이 엉고에 있는 거 읽어도 되나요? 읽어야죠. 너무 유려한 문장으로 넘쳐나는. 아니 여기 질문지에 네.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간략하게 쓰시면서 옆에 본인의 코멘트로 삐 소리 이렇게 아, 네. 제가 개소리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가 처장님 이거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쓰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네. 네, 써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삐 소리 네. 예 개소리라고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살펴본 대로 박장범은 이게 정상적인 공영방송의 뉴스의 공정성은커녕 방송을 공영방송을 파괴한 주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뭐라 했냐? KBS 공정한 보도로 KBS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재정립이요? 네, 그리고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의지를 겸비한 사람이다. 조직 내 신망을 받고 있다. 탁월한 친환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라는데 지금 기자들의 495명이 반대를 하고 네. 기수별로 이렇게 규탄 성명이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공영방송 KBS가 공정한 보도와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 생산을 통해 공영방송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네. 위기인 건 아시나 봐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언론인으로서 보여준 성과와 경력, 자질과 역량, 공영방송에 대한 확고한 철학 등을 종합할 때 예. 사장 후보자 적임자로 판단한다. 이게 진짜 제가 왜 개 플러스 소리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납득이 되는 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인사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일에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주겠느냐 예. 기대가 1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인사청문 요청서에 쓰여 있는 미사 여구 중에 공감 가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죠. 하나도 없어요. 제로. 아니 저는 보고 결국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정부는 용사는 지금 KBS에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좀 알 수 있었다라고 예. 알 수 있었고요. 딱 제가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요 내용이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사회적 게이트키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라는 얘기가 딱 저 눈에 들어왔는데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한다라는 건 이거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그쵸. 거죠. 가짜 뉴스고 듣도 보도 못한 사회적 게이트키핑이라는 말이 결국은 디올백은 디올백이 아니라 파우치입니다. 예. 라고 하는 게이트키핑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박장범 후보가 아주 훌륭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평가가 담겨 있고 KBS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용산의 의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용산의 메시지네요. 네. 용산의 메시지. 가짜 뉴스 선동 세력이란 표현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온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파우치라고 얘기하니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게 진짜 뉴스다. 사회적 게이트키핑을 거친 결과물이다. 디올백이 아니고 사치품이 아니고 생필품이다. 생필품이다. 파우치예요. 예. 뭐 그런 거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네. 잡혔어요. 오늘 오전에 과방위에서 회의도 했고 18일, 19일 19일 이틀로. 이틀간 하죠. 예. 보통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하는데 인사청문회 이틀 한다는 건 그만큼 검증할 게 많다라는 건데 이 박장범 사장 후보가 매우 위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법원이 5번이나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거는 위법하다 했음에도 거기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권
정권 이사들이 야권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히 내부 구성원들의 예. 파업 투쟁에도 무릅쓰고 박장범 후보자를 임명한 거는 반드시 검증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틀도 모자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틀이 됐고 뭐 결과적으로 이진수급은 안 된다. 이진석은 3일이었죠. 3일 안 되나? 네. 뭐 그런 거 같고요.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 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부적합한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박장범 같은 경우에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어머님을 그 연말 정산할 때 뭐 인적 공제를 했다든지 기존의 화려한 윤석열 정부의 뭐 강요들하고 비교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이제 영향을 주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박장범 후보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KBS를 운영할 것인가. 아, 예를 들어서 지난해 박민 사장 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네. 근데 박민 사장이 그때 의원들이 자 지금 KBS에서 임명동의제라는 제도가 있어 할 거야 말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박민 사장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하지만은 취임하자마자 임명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임명동의제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단체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파기해 버렸거든요. 인사청문회만 잘 버티면 어쨌든 임명이 할 되니까.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박민 사장이 KBS를 망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런 것에 동의하느냐. 당신이 사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물어서 반드시 이 사람이 KBS 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는 자리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는 몇 시에 갈까요? 오라고 한 시간보다 한 3시간 일찍 가려나? 그것도 모르겠네요. 아, 저희들이 또 막아야 되나요, 그러면? 가서. 국회 안에서 막으면 네. 큰일 납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예. 박상현 본부장님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인사청문회. 아, 알고 아, 계셨어요? 아직 그런가요? 못 받았을 예, 것 같은데요. 네, 못 뉴스에 받았는데. 떴어요. 아, 뉴스에 떴어요. 본인의 뉴스- 일정을 뉴스에 그런 것도 뜨나요? 네. 아, 20명 이상 네.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아, 20명 채택이 이상. 됐어요. 예. 네, 거기에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이 네, 포함돼 있다고 나옵니다. 나가셔야 된답니다. 저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되셨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진짜 KBS 언론노조 본부장으로서 좀 낱낱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앞으로 KBS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누군가는 이 국민들의 눈높이란 표현 참 즐겨 쓰시던데 그 눈높이에 맞게 이걸 제시해야 될 분인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KBS가 우리 시민들이 이게 KBS가 너무 이게 추락을 하고 예. 사실 KBS가 신뢰도 1위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1년도 채 안 돼서 박민 낙하산에 이어서 지금 박장범 앵커 저희가 다 살펴봤지만 예. 지금 KBS가 신뢰도 지금 막 3위, 4위로 추락을 하고요. 지금 시청률 추락하고요. 시청자 수도 최근에 지상파 방송이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줄었어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KBS 뭐 하느냐 내부에서 안 네. 싸우느냐 이렇게 또 실망하시는 목소리를 또 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KBS 내부가 아까 보셨지만 저렇게 기수별로 저렇게 성명 실명으로 네. 기자들이 내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언론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낸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첫 파업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저항을 정말 가열차게 안에서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KBS를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라고 정치권에 그리고 KBS 지금 경영진에 격렬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네,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KBS의 내부에 얼마나 가열차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지 얘기도 좀 듣고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네. KBS 내부의 전투력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박민에게 속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박민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박민은 KBS를 망치러 오는 사람이지 절대로 살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 속았다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박민 사장이 연임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직 장악을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 하는데 그 조직 장악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사실은 저희 계속 쌓아왔던 저희 KBS 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민의 탈락은 당연한 귀결이고 하지만 박장범이 또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또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저희들이 언제든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박민의 연임을 중단시킨 힘도 내부에서 싸우고 또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주기 때문이거든요. 박장범을 아웃시키는 이런 아부방송, 조공방송으로 공영방송 파괴하는 자를 아웃시키는 힘도 내부의 투쟁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현우님께서 지금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어요. 새 9시 뉴스 앵커인 최문종 씨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최문종 앵커도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박장범 사장 후보자와 같은 길을 걷는다. 제2의 네. 박장범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앵커에 발탁이 돼서 취재 현장은 일찍 떠난 사람이고 네. 특파원은 아니고 연수를 다녀왔나 뭐 그렇고요. 계속 앵커를 하든지 예. 아니면은 비제작 부서에 가 있든지 뭐 이렇게 되고 얼마 전에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문종 기자가 현업에서 뛸 때 같이 출입했던 기자다라고 네. 하면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굉장히 뭐 놀랬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은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은 신문 기자였는데 최문종 앵커가 같이 출입을 할 때 너희들이 쓴 거 그냥 우라카이 하면 된다. 일본어를 업계 용어로 쓰잖아요. 예. 업계 용어로 그냥 베껴 쓰면 된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열심히 해라. 자기는 뭐 이런 거 취재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KBS 앵커가 된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올렸던데 그랬군요. 네, 저는 그 최문종 앵커가 제2의 박장범이 안 돼야 된다, 안 되길 바라는데요. 46기, 47기 그 기자들의 성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장범 앵커가 리포트와는 무관한 내용을 앵커 멘트에 넣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도 잦았다. 이런 일은 유독 정권과 여당에 관련된 보도에 집중됐다. 이런 이른바 이게 장범하다. 이게 장범하다. 내부에서 나온 유행어라면서요? 네, 그렇죠. 장범하다. 네. 기자들의 리포트나 멘트들을 앵커가 임의로 정권에 유리하게 바꾸고 하는 이런 행태는 이게 장범하다라는 말이 내부에 유행어가 돼서 될 정도 얼마나 여로 이게- 했다는 건데요. 최문종 앵커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제2의 박정범이 된다면 KBS 내부에서 이런 행태는 낱낱이 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고발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KBS가 장범하다라는 이 조소 섞인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내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켜봐야 할 거고 임명을 하겠죠. 하게 되면 KBS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봐야 하겠지만 KBS 내부의 그 결속력, 지속력, 투쟁력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 보도본부에서는 이미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예. 저희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박장범 찬반 투표를 한번 실시해 볼 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인사청문회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KBS 구성원들은 그러면 박장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KBS 사장으로 적합한지 저희들 의견을 직접 물어볼 예. 예정입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95% 이상 되겠죠? 거의 100% 아닐까요? 그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네. 그러면 또 그 언론 아싸에서 저희가 내용이 다음 있으면 주 목요일까지니까 그러면 결과는 이제 다다음 다다음 주 주 정도에. 화요일이고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아마 지금 또 청문회. 시간에는 청문회가 한참 열리고 맞겠네요. 있겠네요. 예, 네. 19일이 청문회 네.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민원위원회에서 무슨 게임을 만들었다면서? 네, 저희 박장범
이 아까 낙하산 후보 3명, 4명 보셨잖아요. 이 지금 KBS 사장 후보자들이 얼마나 자격과 자질이 안 갖춰진 낙하산 후보들이었는지를 게임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예.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3명, 4명의 후보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볼 수 있는 그 박장범 KBS 낙하산 사장 게임을 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낙하산 사장 게임. 네, 네. 그 뉴스 고르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뉴스요? 네, 아이템 고르는 거. 가장 네. 네, 시민들이 이런 뉴스를 하면 네. 이런 뉴스를 나는 하면 사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건데요. 뉴스를 골라서 저는 했더니 사장 후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장범스럽게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뉴스를 해야 KBS 뉴스 다울까 네. 요새 그런 걸 게임으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사람들이. 그 게임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네. 이진숙이 어떤 악행을 했는가 이런 걸 게임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너무 재밌게 즐겨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장범을 비롯한 네네. KBS의 낙하산 사장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많이 한번 게임 예. 즐겨 보십시오. 게임은 만들었지만 본인은 사장의 축에 못 낀다고 사장님께서 나는 KBS 사장에 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훌륭한 일 해주시면 되죠. 오늘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KBS 얘기가 이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같이 힘내고 연대하는 네. 차원에서 뉴스 오로로과 언론아싸가 함께 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단독으로 거의 KBS 얘기를 다뤘는데. 일단 말을 기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예. 좀 자주 나오겠습니다. KBS 상황 저희들이 투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알리는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다른 공영방송 그 위원장님이 노조 위원장님이 KBS 땡 잡았다 이랬는데요. 이제 뭐 MBC, YTN, TBS 위원장님들 나오실 네. 텐데 저희 민원연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KBS 보도가 이게 국민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편들기로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감시를 통해서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직접 KBS만 갖고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니까 훨씬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에 마무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언론아싸 항상 네. 마지막에 하는 게 있거든요. 구호가 구호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죠? 알죠? 네. 네, 해주시죠.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이렇게 그러면 해놨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이제 하고 제가 뉴스 호로록 하면 두 분이 언론하고 아싸를 끝에 네. 붙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뉴스 호로록 언론 언론 아싸!